자, 그러면은 이제 유전의 문제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 저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귀어왔는데 내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야 됩니까? 아빠 나 결혼하는데 남자친구 처질 봐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체질의 유전과 체질궁합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다시피 체질은 유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체질은 유전이 되는데 생명체가 탄생할 때는 자아와 상아가 정확히 만나가지고 어떤 세계의 차이에 의해서 생명체가 결정이 된다. 그때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 게 그 차이가 있다, 비율이. 그게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체질이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체질이 유전이 됩니다. 바로 체질은 생명별로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체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인간도 유기체잖아요. 유기체의 생명체는 뭐예요? 자아를 유전하는 게 결국은 우리 과학적으로 볼 때 DNA가 자아가 거쳐온다고 봐요. 그래서 DNA하고 RNA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가 되는데 정확히 인간은 그 감수 분열해 가지고 정확히 만나잖아요. 수정체가. 그래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형성된 생식세포 이게 만나면 수정란이란 말이죠. 이 수정란은 부모에서 정확히 받은 거다. 근데 거기에 생명장이 형성이 되면서 자아와 상아가 정확히 작용이 된다. 근데 우세한 쪽을 받아요. 부모 중에 우세한 쪽의 체질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은 아버지가 목양이다 하면은 자식 중에 목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어머니의 체질이 우세하다면은 어머니의 강장부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목양이 뭐 금음하고 결혼했다 하면 금음 체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양하고 금음이 만났을 때 체질이 나올 가능성은 목양, 목음, 금양, 금음이에요. 나머지 체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 부부가 동일 체질일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강한 장부끼리 만나면 이게 문제예요. 서로 강한 장부끼리 만나면 서로 더 강해지려고 그래요. 약한 장부는 서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부부가 동일 체질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런 작용이 나와요. 문제점이. 토양 체질의 부부는 불이 머는 게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만약 금양 체질의 부부가 막 만났다면은 골수구성 백혈병, 그 다음에 백혈구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금음 체질은 근무력증, 목양 체질은 내성마비, 지체부자회와, 수음 체질은 선천성 내수종, 임파우생 백혈병. 보니까 전부 다 무시무시하네요. 그러니까 소화 때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유전이에요, 유전. 대책은 뭐냐? 철저하게 체질을 지켜라. 자, 부부가 체질이 같으면은 체질식도 같잖아요. 그럼 부부 입장에서 요리하기는 쉬워요. 한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좋은 원리는 뭐예요? 서로 반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체교환 행위를 자제해라. 될 수 있으면 뽀뽀하지 말고 성행위도 될 수 있으면 갖지 마라 이 소리예요. 부부가 그럼 그게 부부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맡겨준 운명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팔체질에서 궁합이란 건 체질적으로 몸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몸 단순히 몸이. 그러니까 가령 금이면은 금양과 금음으로 나눠지는데, 자 금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반대 실서로 연결되는 게 목음이에요. 그럼 목음 체질이 1번으로 좋아요. 배우자로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양이 아니고 토양 체질이 두 번째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체질 유전은 목양, 목음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가장 또 유사한 그 기능은 토양 체질과 목음 체질이 유사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토양이 좋고 나머지 세 번째는 목양이에요. 자, 그래서 금음 체질에 만약에 여자라면은 남편 가면 목음 체질 1번, 2번 토양, 3번은 목양이에요. 자, 그런 원리에서 이거 딱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몸매 측면만 따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무슨 말을 했죠? 체질이라는 건 어떤 알 수 없는 우주의 원리부터 창조의 원리가 이 숨쉬서 내려온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체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결혼도 그렇게 이미 짝지어진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야. 근데 이것만 따져가지고 몸에 이것만 따져가지고 아 나는 이거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뭐 안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결혼을 잘한다는 결국은 체질의 정반대적인 성질을 갖는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을 잘하는 게 왜? 체질적인 입장에서는 그 궁합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것만 따져놓고 궁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 인력과 학력의 문제. 가령 지남철이 같은 것끼리는 뭐예요?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밖으로 떨궈져 나가가지고 밖에 내서 하라는 게 일이 있어요. 그게 하느님이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해 토양 부부가 만났다면 토양 체질은 특히 성질도 뭐 빠르고 그다음에 바깥 예양적이잖아요. 막 밖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신부님 수녀님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국내에서 있지 않고 아프리카 등지에 나가지고 선교 활동하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이 토양 체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체질을 알면은 일단은 그게 순응해가지고 아 이게 내가 부부끼리만 좋아하는 거 이건 이기적인 모임이에요. 만남이에요. 그러나 이타적인 만남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다. 그걸 알고 정말 부부란 건 서로 이해를 한다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같은 체질끼리 결혼했다면 이 원리를 알고 자식을 키울 때 잘 키우라는 거죠.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쩐지 할머니한테는 잘 가는데 할아버지한테는 안 가.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안 가요. 아빠한테만 와요. 근데 그게 뭐냐? 체질의 차이예요. 체질의 같은 취향의 냄새가 나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역겨운 거예요. 안 가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딱 마주쳤다. 어쩐지 끌리는 그게 있어요. 어쩐지 몰라 뭐가 끌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체질이 정반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인력과 학력 이건 정말 잘 만나는 그 체질적으로 따지면 몸의 측면만 따진다면은 정반대의 체질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 그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체질을 잘 알아서 관리를 잘해라 이 소설입니다. 바로 우리가 체질의 원리를 잘 알아야지 자녀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개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직장, 직업도 제대로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집집마다 팔체질 의학의 원리를 익혀가지고 부부생활, 결혼생활, 자녀 교육 잘 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